인물보호가 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종을 세우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부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영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그물을 따라하시고 마치고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까 여기 오니까 같이 근무했던 분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해감초등학교, 가깝습니다. 해운대 쪽에 해감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작년 4월에 이제 한국교총회장 후보로 등록하고 작년 6월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당선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2019년에도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2위로 낙선을 하고 고난의 시간을 3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 아픈 실패도 주셨지만 이번 2022년 작년에 한국교총회장으로서 최대 교원단체를 이렇게 대표로 세워주셔서 이 교육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에 스며들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저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52교구 너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52교구에 제가 안수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로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못 알아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수영로교회 성도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또 교육자이시잖아요. 초중고등학교 근무하시는 교육자시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 30분간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선생님 교육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시간이기를 제가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영역에 95도입니다. 3개 차이 나죠? 네. 네, 가깝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맨 처음 질문을 올려주신 분부터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회장님, 많은 질문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건데 질문에 포커스를 좀 맞출까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됐습니다.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어떤 형태도 짜여진 것이 없습니다. 기도 좀 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맨 처음 올려주신 분이세요. 네. 약간 긴장됩니다. 예. 네, 그렇죠. 조금의 긴장. 김미경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요. 교사 생활 지도 권한이 최근에 언제부턴가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 네, 권한. 지금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요즘 소유주 사건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다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생활지도나 또는 학생지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기서 선생님들 딜레마에 빠지시죠. 왜냐하면 교육자로서 소신을 지켜야 될까?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도를 뛰는 친구가 있는데 다칠 것 같아요. 지금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불러서 훈계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기분 나빴다고 집에 가서 신고하면 오늘 저녁에 신고했다는 소용이가 들러올까 싶어서 가슴이 떨립니다. 맞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교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전국에서 이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사실 좀 카톡 그 개인 카톡이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퇴근하고 들어가면은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옵니다. 보내는 분은 한 분이지만 받는 점은 하루에 막 수백 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교실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어서 우리 성도님, 우리 이거 바뀌어야 되죠. 그죠? 예.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고요. 또 지금 제 문제는 아동학대 이 신고가 초등에서 특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아시죠? 이 학교를 보육기관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많아져가지고 1학년 선생님을 유치원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요구하고 또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그걸 이거는 유치원에서 하는 것이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했던 말들을 못하죠. 왜? 민원의 대상이 되버리죠.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9월에 당장 이번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고시를 마련하라 했고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했고 이제 교육부가 시행할 것이며 국회에 소통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9월달, 10월달.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이슈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국회 소통까지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소식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다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문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 교권 침해되는 부분은 어떻게 교권을 세워가실지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당장 정치권에서 그 갈라치기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갈라치기 하지 마라.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지 마라.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문제 제기도 못합니까? 문제 제기도 못합니까? 우리 사회는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도 갈라치기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뭐 물론 100% 공감하지는 않겠지만 교총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3,000명이나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83%가 10명 중에 100명 중에 83명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하고 없는 시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 통계 결과가 언론에 보셨죠?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가 그 폭력 신고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 하루에 그 교권침해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수백 번 겪으면서 신고해 본 적 몇 번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250명의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교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기분 나쁜 일을 겪는 게 몇 번씩 있을 건데 과연 이걸 신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는 일이 몇 번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통계는 아예 빙산행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참으니까. 참고 또 두 번째는 아동학대로 엮어서 당할 수 있는 그 걱정 때문에 교장교감 선생님도 어떤 분들은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마음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교장교감도 고소를 당하거든요. 교장교감 선생님들 고소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편 들었다고. 그러니까 교장교감 선생님도 지금 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이 23명이길래 짝지를 2명씩 주다 보니까 한 명이 혼자 앉았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 23명 짝지 안 치면서 한 명 혼자 앉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에 가서 애가 이랬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 내만 내 혼자 앉았어. 왜? 모르겠어요. 내만 내 혼자 먹고 지금 짝지 없어요. 바로 전화 오죠.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해가지고 혼자 앉았느냐. 그럼 선생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학생 수가 23명이고 또 뭐 다음번에는 바꿔줄 거고
왜 우리 아들 아이만 차별합니까? 그 학생인권 조례에 걸립니다. 그럼 아동학대도 됩니다. 아동학대 그 해당됩니다. 왜 정서를 상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예전에 보십시오. 학급에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좀 모범생하고 많이 앉혔죠. 저도 그랬는데요. 좀 잘하는 아이를 자꾸 앉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 아이가 가서 뭐라냐면 엄마 오늘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아끼 싫은 아이하고 짝지를 시켰어.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선생님이 니를 제일 신뢰하는 것 같다. 선생님이 니를 제일 믿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겠지.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아? 그게 맞아? 왜 나한테 시키는 아이를? 왜 내 아들을 내 딸하고 시켜? 바로 전화옵니다. 받아라. 아동학대입니다. 그것도. 예, 차별받는 권리가 돼요. 왜 차별했냐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권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13년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퍼져고 있습니다. 요즘 SNS 시대잖아요. 시행되고 있는 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도 다 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은 독소조항을 없애야죠. 독소조항. 그리고 이것은 권리인 동시에 학생의 권리인 동시에 학생의 책임도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학생에게 이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놓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죠.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보고 있는 아이를 뺐으면 왜 뺐느냐고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차별받지 않는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재검토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동학대 방지법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의 등의 강화로 학교와 교실 분계는 위기 수위를 넘어섰고 교사는 지도권을 잃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권 침해 전수조사 등으로 교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뺨 한 대 때리면 맞은 쪽은 더 세게 한 대 때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런 해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중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흑백 분리법이 아닌 사랑의 해결책 교육의 새 주체가 협력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공존하는 법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가요? 라고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쓰신 분 마음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그렇게 한종숙 선생님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정말 뭐 그 마음은 네. 저희가 가야 될 길이고요. 네, 그렇게 돼야죠 교육은. 근데 그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리 활동 구조가 지금은 법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제어하고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포용과 화해와 협력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진단하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법과 제재와 규칙과 경고로 일단 이 폭주와 같은 이 절차를 멈춰서게 일단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멈춰서게 한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사회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는 교권이 회복되는 게 보이고 학교의 질서가 잡힌다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주호 부총리님하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께 교육 공동체 회복 운동을 좀 하자. 자, 우리 다음 9월 2일에 마지막 추모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9월 2일이라고 하네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자꾸 추모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 공동체 회복 운동과 함께 법 체계를 갖춰가야 되는데 법 체계만 갖춰가면 이거 살벌하잖아요. 생활교육부에 적는다. 뭐 이제는 학성민을 넣으면 형사처벌한다. 이런 법만 자꾸 나오게 되면 너무 우리 교육사회가 살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교육 공동체 회복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려놨고 지금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도 교총이 주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교육, 우리 사회, 우리 단위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박수를 너무 자주 치셔서 기분은 좋은데 좀 칠 때는 세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한 번 더 세게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을 얻으셔야 법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개편도 확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의 공동체 회복,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사실 비슷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선생님도 혹시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질문이 A4 한 장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넘어가고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아동학대 법 문제점 개선 등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하지만 최근의 사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대체로 가정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사안으로 관련된 가정의 치유 회복을 위한 대안이나 대책, 아까 말씀하셨죠. 사랑의 공동체 회복을 교육부와 함께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잘 짚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생님들도 가정에서는 부모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대학에 갔는데 유초, 중고 다 거쳤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죠. 아이와 부모가 부모님 상담을 하면 좀 많이 알게 되잖아요. 아이를 좀 파악했는데 부모가 상담을 오면 참 아이와 부모가 참 닮았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교육이 사실은 이 가정에서도 해결 안 되는 아이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좀 가혹하잖아요.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부모로서 역할이 소홀하고, 예, 또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말 그대로 금쪽이의 문화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금쪽이만 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밖에 소중하지 않는데. 예, 저는 그리고 오늘 우리 이런준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런준 집사님은 수영로교에서 제가 지금 우리가 한 20년을 지금 보고요. 사랑방을 또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셀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 같이 했는데, 이런 집사님을 제가 그냥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을 보면, 은서 언니들을 보면, 정말 부모의 그 어떤 모습, 딱 그대로 담았어요. 왜 사랑방을 하면 그 집을 작곡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몇 년을 봤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과 자식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서 있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고 자녀 교육을 그렇게 제대로 하니까 무슨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우리 선생님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정교육도 부모의 책임도 많이 느껴야 한다. 학교에만 맡기겠다는 생각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기독교 교육의 원리 자체가 학교와 학생과 가정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가 민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의 대상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도 주시고 핸드폰 커내셔서 그리고 느낀 점 있죠? 이런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다, 힘을 보태드리고 싶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문자를 남겨주세요.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우리 박혜숙 선생님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참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하나는 이제 이니셜로 돼 있어서 부산 남부 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1년 전에 서희초 선생님도 비슷한 사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사가 4개월 전에 PD 수첩에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조치나 보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사건의 기억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부산에서도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교원들이 숫자가 나왔죠.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쪽인 부분인데
참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이 부산에서도 어찌 보면 교육도시라고 표현하는 부산에서도 제가 그 수차를 보면서 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의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이런 통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막막합니다. 정말.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서희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명을 발휘하시고 나면 어떤 특별한 우리가 뭐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국가에서 이 선생님을 예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갑자기 기자회견 중에 어떤 분이 막 유세났죠. 막 내 딸도 기간제였는데 죽었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묻혔다. 그분이 무슨 보상에 가면 그렇지만 그런 위안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과거에 이 서희초 사건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개인의 고통과 슬픔으로 끝났을 일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걸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희초 사건은 이렇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선생님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이 선생님의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겠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현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혹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이나 질문 혹은 나누고 싶은 말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또 꼭 이런 교권이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떤 질문들이 좋습니다. 예, 너무 이제 교육에 관련된 100% 하기에는 우리 또 오늘 우리 교인으로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으니까 많이 바로 드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김영환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 사립학교가 촛불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교사 선발과 징계권까지 박탈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네. 이러한 사학 미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회장님께서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기독교 사학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단위에 모든 유초, 중고, 대학까지 다 관할하고 있고 사립의 전체적인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 사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 그분들 검토를 제가 별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교총장한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총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인지 또는 교총에서 추진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사학에 대한 걸 여쭤보시면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또 기독교 사학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난 학교 내부의 문제에 좀 가깝기 때문에 한국교총 회장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 우리 오늘 직원이 두 분 오셨기 때문에 김영환 선생님.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목적으로 세운 사립학교 종교 교육의 어려움을 같이 해주셨어요.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같은 성도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총 회장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7분 남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선생님 초등학교 평교사가 이렇게 한국교총 회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벌써 유초, 중고, 대학 교수까지 배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38대 회장인데 교사 회장은 딱 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님이나 대학 총장님.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처음이었고
됐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를 한다 했을 때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 부산 안에 있는 선거도 아니고 전국에 이거 13만 명을 대상으로 제가 제주도까지 가고 강화도까지 가고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계기가 뭐냐면요. 2008년인가 그때 저에게 금남새라고 수능록이 있습니다. 남자들 금요일 새벽에 모이는 그 금남새. 저는 잠을 새벽잠을 잘 못 일하기 때문에 금남새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가서 교홍상에 인사드려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가보려고 할 때 마침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정필도 오로 목사님 아시죠? 정필도 오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셨잖아요, 수능에. 그래서 교회를 못 가니까 이 전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거기 당연히 우리 정필도 목사님, 대한민국 대표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가셨죠.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금남새 자리에서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도자를 하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그냥, 물론 선생님도 소중한 직업이지만 그 스케일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제 마음을 깨우는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필 그 당시 때 한국교총회장이 역사상 처음 교사 회장이었거든요. 중등교사 출신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교사도 교총회장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좀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필 그때 교총회 가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이제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선거를 나가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주변에서 우리 정성국 씨는 뭐 교장 교감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학사 할 겁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네요. 왜? 이상하게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걸 다 먹자마자 바로 실현이 오더라고요, 실현. 우리 갑자기 제가 큰 병을 얻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어가지고, 나이 40대 초에 부산대병원에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하고, 한 2년 제가 몸을 이렇게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극적인 좀 아픔이 좀 있었어요. 정말 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더라고요. 큰 뜻을 품으니까. 그리고 그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또 어떤 고통이 오냐면 인내의 고통이 오더라고요. 인내의 고통. 뭐냐면 선거라는 것은 때가 있고 나이가 있고 또 여건이 있는데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40대 후반을 바라보니까 이 한 5, 6년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더라고요. 선배님들은 정부장 지금 장사 시험 안 치나? 이 장사 안 하나? 또는 교감 석진 언제 하나?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을 못 하겠네요. 제가 이러면 뭔 생각하는데 이 선거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또 말하면 그렇게 하겠죠. 부산교총 회장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한국교총 회장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다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배들이 잘 되더라고요. 후배들이 장사가 되고 교감이 되고 이러면서 저에게 이 인내 시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도와주가는 후배들에게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내가 이걸 참 고통스럽다. 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게. 그 인내의 시간을 버티게 하시면서 2019년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까지 무슨 모든 역사 하나님을 했다. 정말 정성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기와 길과 섭리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물론 제 노력도 들어갔지만 이런 큰 뜻을 품고 이걸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저는 이 선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족도, 친구도, 선배도, 동력, 믿음의 동력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 선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럼 두 번이나 도전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꾸 뜨거운 가슴을 주시더라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8절에 이사야 32장 8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2016년에 우리 이채훈 교목사님께서 가정신방을 오셔가지고 제가 선거나간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또 제가 말한 것도 없고 근데 그냥 정성구 집사 얼굴 보니까 자꾸 그 마음속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을 저한테 끝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니 근데 너무 큰 말을 하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한테 물론 존귀한 일이 너무 스케일이 크다. 어떻게 내 가슴 깊이 있는 마음을 아셨을까? 전혀 그런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 말을 하시고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 교구 다니면서 수많은 말을 하시면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했습니까? 또 제가 말을 하니까 아 정집사님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은 있었다. 뭔가 좀 느낌이 만날 때마다 좀 이분이 좀 뭔가 하나님의 큰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성국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존귀하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의 승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또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기독교사 출신의 교총회장이 세워진 것, 지금 현 교육계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기도하는 회장님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사님, 그래도 오늘 요거 하는데 한 말씀 하나 드려도 되죠? 이번 일을 통해서 교원단체의 소중함을 많이 알고 교총가입 비용이 확 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보호해주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더라. 사실입니다. 교원단체밖에 없더라. 두 번째, 교원단체로 힘을 모으니까 법이 통과되더라. 또 정부를 움직이더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국교총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